국정원 그 건물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새가 굉장히 이렇게 부딪혀서 죽어요. 그러면 이제 물어요. 선생님, 이 새는 왜 죽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고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좀 잡아가지고 올게요. 저기 소래포구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내가 엄청 따라가도 날아가지를 않더라고요. 비둘기를 진짜 잡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확 잡았는데 뒤에서 진짜 국정원 선생님이 아저씨, 그거 바이러스 덩어리인데 당장 놔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나 이거 잡았는데요. 이거 가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막 레퍼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엔 내가 너무 버거웠다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두려움 절반에 자신감 없던 애가 또 활발한 모습을 되찾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 그 국정원 그 조사 기간 몇십 년 그 인생에 굉장히 인생의 나무래였다. 아빠의 마음으로 진짜 엄청 많은 걸 챙겨주시고 저한테는 그 국정원 그 90일 조사 기간이 없었으면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조사받기 전에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먼저 데려가진 않고 저희를 바로 이제 보건소 데리고 가가지고 신체 검사를 시키거든요. 그때 알았죠. 제 몸무게가 41kg인 줄. 예,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 그 오싹했던 게 간호사분이 한수혜님 그래가지고 왜 나를 님이라고 불러요? 장군님도 아닌데. 사람들이 왜 나를 님이라고 불러?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피검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를 태워서 국정원으로 가던 도중에 그 미닫이 문이 다시 열리고 그대가 이제 탁 들어오는 거예요. 탁 들어오더니 정말 심각한 그 표정으로 누구님, 아니 뭐 어느 분 이름을 막 지명을 해요. 그러더니 바로 그 건설 현장에서 씌우는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 끼라고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이 시간 이후로 이분들이랑 얘기하지 말라고. 결핵 나왔다고. 그래서 그 결핵 그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격리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철저하구나를 그때 봤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그 시흥 쪽에 있는 국정원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조사하는 기간이죠. 거기를 딱 들어왔는데 어느 산 깊고 물 좋은 아주 엄청 예쁜 곳에 이만한 건물이 있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이만한 돌이 이렇게 바위돌이 딱 서 있는데 거기에 한자로 뭐라고 써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자랑 한글이랑 써 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자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음지에서이라고 양지를 지향한다가 아마 거기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들으면서 야 여긴 어디야? 라고 했는데 거기가 바로 국가정보 국정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기부 들어온 거야? 우리 여기서 검문 받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막 했었죠. 국정원에서 90일 동안 무슨 조사를 받는 건가요? 국정원에 들어가면 뭐 하냐면 있잖아요. 피디님 옷 다 벗겨요. 옷 다 벗기고 주머니에 있는 거 탈탈 다 털어가지고 모든 걸 다 짐으로 꽁꽁 싸서 자기가 가져온 짐 싹 다 반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국정원에서 주는 옷을 입어요. 딱 입고 그때 그 멘트가 뭐였냐면 나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이 모든 물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당신들께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시라고. 이 세금은 사시면서 앞으로 나중에 갚으시면 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다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북한에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정말 엄청 비싸고 좋은 옷부터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너무 세심하게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린 그것까지 다 챙겨주셔요. 이렇게 세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해주더라고요. 그때 야 이게 뭐지? 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잠깐 대기를 해요. 대기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이제 묵을 방도 이제 배정이 되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때문에 비행기가 하루 먼저 뜨지 않았습니까? 국정원에서 저를 엄청 기다리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오세요. 굉장히 조그마신 분인데 키가 조그맣고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 이렇게 검은 머리 흰 머리가 섞여나섰는데 딱
딱 보자마자 내가 할아버지네? 라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훗날에 그 국정원 선생님이 제가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랬더니 대본에 화를 내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손주도 없는데 이게 무슨 그래서 그 선생님이 오시더니 너 캄보디아에서 온 거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오느라고 고생했어. 그러면서 너 그 태국 대사관에서 선생님이랑 했던 기억이 나? 약속했던 기억 나? 그래서 제가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빠랑 헤어져야 된다 가지고 제가 완전 이렇게 넉다운 돼가지고 앞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약간의 그 조사 같은 걸 조금 해요. 기초 조사를. 근데 그때 나와서 그 조사하셨던 분들 다 국정원 분들이시더라고요. 저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되게 유쾌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한수예요.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 내가 말하면 합니까? 그래 나 알죠.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슬슬 올리면서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 국정원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저보고 한수혜 씨 저희가 정말 미안한데 여기 이게 이민소에 좀 그 감옥인데 거기에 한 3, 4일 정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열악해요. 힘든 거 아는데 대신에 내가 대한민국에 가면 내가 호텔 같은 방을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에 가면 호텔에다 재워주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호텔 같은 방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저를 이제 따로 관리를 하느라고 제가 국정원 조사 90일을 받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일주일에서 뭐 짧게는 3, 4일 정도 받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독방에서 90일 조사를 아예 만기로 맞춰요. 원래 90일 있는데 90일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독방에 이제 제가 이제 배정이 됐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딱 나오시더니 그때 그거 기억해?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더니 너는 좀 관리가 좀 따로 될 거다. 그래서 괜찮겠냐 혼자.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좀 혼자 씩씩하게 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럼 좋아. 그러면서 내가 너 방을 데려다 줄게 하면서 저를 방으로 딱 데려다 주시는데 그 방에 나를 이제 조사를 90일 동안 맡아주실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키는 거의 190 정도 되시고요. 안경을 탁 끼시고 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분인데 제가 이렇게 얼려다보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저랑 이제 90일 동안 조사를 같이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는 그 조사 90일 동안에 저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러니까 이 국정원 조사 기간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와가지고 첫 관문이 국정원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말한 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한민국 처음 이렇게 그 방송에 나와서 막 뭐 내가 뭐 이런 일을 했고 그거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는 그 사람을 그 조사했던 국정원 선생님은 다 알고 그래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첫 대면이 너무 키가 크셔서 제가 이분은 되게 꼭다리네. 꼭다리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90일 조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첫 마디가 제가 이제 첫날에 가가지고 밥을 먼저 먹고 근데 그 태국에서 맡지 못했던 그 밥 냄새 있잖아요. 국정원에 들어왔는데 그 밥 냄새가 나는데 와 그게 그 고향의 향수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불러일으켜가지고 이 뇌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 밥 냄새 때문에 막 울컥하고 그 미묘한 감정이 그 식당에 그냥 싹 그냥 다 이렇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 또 뷔페예요. 우리 북한 분들이 뷔페를 잘 못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뭘 얘기하잖아요. 많이 푸지 마요. 많이 푸지 마. 왜냐면 너무 배고프니까 뷔페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배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으니까 많이 푼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남겨요. 그러니까 많이 푸지 마요. 많이 푸지 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 밥을 먹고 그날 저녁에 잠깐 우리 그 조사하는 선생님이 딱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이렇게 피디님처럼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책상이 이렇게 2개인데 선생님 앞에는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딱 들어오면서 엄청 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청 올려다봤는데 서류 같은 걸로 앞에다 탁 넣고 이렇게 딱 앉으시면서
한수혜 씨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사가 시작됐구나. 완전 또 빡센 조사인가 보다. 이거 거짓말하면 때리겠네? 막 이런 약간 그런 위구심? 공포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답을 잘해야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그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요? 저 북한 사람 잠깐만 나 지금 북한 사람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왔잖아. 나 그럼 나는 누구지? 그때 첫 번째로 정체성 혼란이 오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당황해서 막 이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한수혜 씨는 북한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딸로 태어난 그 시각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대한민국 헌법 3조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조사를 이제 90일 동안 받을 텐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90일 동안 아니 잠깐만요. 나랑 같이 온 남자는 우리 오빠가 나보고 국정원 조사 15분만 받으면 풀려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90일 받는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뒤집어지겠어요. 나 안 받아요. 그랬더니 무조건 받고 나가야 되는 거래요. 누가 15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 데리고 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15분 안 받고 90일 받는다는 거 알았으면 수혜 씨 여기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왔다고 하니까 그것 봐요. 그러니까 15분이라고 속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왕 왔으니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부당한 거 요구하거나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그렇게 조사에 강압적인 게 있을 때는 나보고 너한테 인권 변호사가 있으니까 그 인권 변호사실 여기 앞에 있대요. 거기 찾아가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조사관이 이래? 아니 야 진짜 북한 같으면 안 불면 때려서라도 말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나보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건 안 말해도 된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 선생님한테 선생님 진짜 안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진짜 안 말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 저한테 왜 인권 변호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인권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가 다 붙는다. 그래서 내가 범죄자인데요. 제가 범죄자인데 왜 인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범죄자한테도 인권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 나라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약간 그때 북한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다음날부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선생님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저를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허당기가 진짜 장렬이거든요. 이게 딱 보면 뭔가 애가 뭐 떡 부러지고 떡순이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몇 마디 해보면 얘가 되게 허술하고 그런 게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정말 자신있게 나보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안 말해도 된다고. 그래서 딱 숨기고 싶었던 게 제가 아까 전에 근무했던 연락서라는 것. 그게 너무 예민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삼촌 직업, 그리고 저희 아빠 직업. 이런 거는 좀 숨기고 싶었어요. 그거 말 안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부터 이제 쫙 다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물어보다가 또 자기 할 얘기하고 자기 첫사랑 얘기도 했다가 자기 와이프 얘기도 했다가 자기 뭐 아이들 얘기도 했다가 뭐 그러면서 조사를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를 하는데 뭐 어디서 살았어요? 뭐 이거 다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조사를 마치고 저녁밥 먹고 저한테 이제 뭐 책 읽어볼래요? 하면서 책도 갖다 주고 이러면서 TV도 보여주고 그 생활방이 딱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조사실 옆에. 그 옆에 가서 TV 조금 보려고 하면 전화가 따르릉 와요. 여보세요? 그러면 나 아까 전에 수혜 씨 그 얘기했던 중에 아까 전에 아버지가 뭐라 했죠? 아버지 이름이 뭐라 했죠?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90일 동안 반복을 하세요. 계속 했던 말을 반복을 해서 물어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라도 그때 생각을 해서 거짓말을 했을까봐 내가 한 3번째 말에 선생님? 안 적었습니까?
아, 왜 자꾸 물어봅니까? 그 정도로 내가 막 신경질을 냈던 적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건이 선생님의 그 관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직업을 제가 그냥 조선인민군 땡땡땡 군부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네요. 근데 아버지 이 부대가 선생님 알기로는 되게 특수한 부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건설부대라고 했잖아요. 이 건설부대가 아버지 부대가 이제 김정일 특강만 건설하러 다니는 부대예요. 그래서 이 부대가 되게 베일에 쌓여 있어요. 이 아버지 부대가 혹시 그런 특수부대라는 거 알고 있어요? 선생님, 저 아버지 부대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말하지 말아요. 그럼 다른 이야기 할까요? 다른 이야기 막 해요. 하다가 근데 수혜씨 그 아버지 부대 있잖아요. 선생님 말하기 싫다니까. 그래. 됐어. 안 물어볼게. 다시 안 물어볼게. 그러고선 한 며칠 있다가 수혜씨 손톱 깎고 싶어요? 그래서 네, 손톱 제가 이제 손톱을 병적으로 조금만 길러 다 잘라버려요. 이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잡아 뜯거든요. 손톱깎이 줄까요? 국정원에는 손톱깎이 반입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줄래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서 가져왔어요. 되게 자상하게 손톱깎이 탁 꺼내놓으면서 자, 깎아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깎아도 돼요? 깎아요. 그래서 딱딱딱딱딱 하는데 수혜씨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버지 부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부대요? 있잖아요. 제 아버지 부대가 원래 51개대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면서 다 본 거예요. 연락처도 그렇게 물었고 다 물었어요. 일단 그래서 마지막에 나보고 선생님이 야, 너 어디 가서 간첩하면 안 되겠다. 너 간첩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 대해주신 게, 처음에 뭘 좋아해? 그래서 내가 선생님 저는 맥시mus 모카골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맥시mus 커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 냉장고에 항상 그 음료수를 떨구지 않으시고 계속 뭐를 갖다 채워 넣으셨던 것 같아요. 먹을 거 먹으라고. 그리고 또 뭘 좋아해요? 저 노래 좋아합니다. 그러면 밤새껏 가서 CD에다가 노래 다 구워가지고 와가지고 들려주시고. 그리고 또 뭐 좋아해요? 그러면 저 김밥 좋아합니다. 그러면 또 김밥도 맛집을 검색해가지고 김밥 사오시고. 처음에 김밥을 사왔는데 김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주는데 혹시 저 안에 덕약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서 먹으라고 주는 거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덕약 들어있을까봐?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그 정도로 많이 인간적으로 많이 친해졌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지 이런 거를 굉장히 간접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주말마다 저를 이제 데리고 나가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사는 법, 뷔페 가서 뷔페 먹는 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횟집 가서 회 먹는 법, 이러면서. 그래서 그 대한민국 문화를 간접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시켜주느라고 저 따라서 이제 자기는 자기 와이프 쇼핑 나갈 때도 이렇게 안 따라다니는데 저를 데리고 이제 그 백화점 가가지고 옷도 사주시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저한테 잘해주셨었어요. 북한 식당에서 4년 반 동안 번 돈을 모두 버리고 나오셨는데 아깝진 않으셨나요? 조사받고 나오면 돈을 받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90일 조사를 맨 마지막에 마치고 저한테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그 조사실로 나오래요. 그래서 나왔더니 제 앞에 돈을 이만큼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돈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건 이때까지 수혜씨가 나한테 준 정보값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혜씨한테 주는 이 정보값이라고 하면서 이거 잘 가지고 다녀요 라고 하면서 이제 돈 봉투를 주시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북한 식당에서 4년 반을 일하면서 8,000불을 모았었거든요. 근데 이 8,000불을 제가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되게 그게 막 이렇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제 앞에 가져다 주신 돈이 거기에 몇 배는 되는 돈일 거예요. 그걸 보는데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4년 반 동안 뭐 했나, 뭐 하고 왔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게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이 정도였나 싶어가지고, 연락처 얘긴데 연락처 소장 이름을 저보고 대래요. 그래가지고 연락처를 원래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쩌다 불었어요. 불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불었냐면, 양성 학원 가기 전에
그 2년 동안 뭐 했어요? 그래서 군에 갔다 왔습니다. 했더니 군에 갔다 왔어요? 어떤 군대인데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군대는 아니고 제가 이제 군무자다 보면 군은 아니고 뭔가 약간 무슨 회사 같은 데인데 그 무슨 설봉지도국이라는 그런 회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잠깐 근무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설봉지도국이라는 게 제가 다니던 그 연락소의 가명이에요. 이 가명이 그 연락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위에는 몰라요. 현지인도 잘 몰라요. 설봉지도국 다녀요? 그러면 그런 무슨 지도국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설봉지도국이란 그 단어에 선생님 안경 끼셨는데 그 안경 너머로 그 눈빛이 번뜩하는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뭘 아나 했는데 그 설봉지도국이 쉐씨, 설봉지도국이 다른 이름이 있죠. 이러더라고서 다른 이름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쉐씨, 거기 땡땡땡 연락소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대한민국의 정보력이 뭐 그 정도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막 그러면서 거기 서장 이름 내봐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서장 이름을 이제 그 서장 밑에서 이렇게 해서 글을 썼으니까 그때가 이제 그 연락소를 간두고 나온 지 7, 8년이 됐는데 소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 글자 중에 두 글자까지 생각나는데 마지막 자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 정도로 치고 들어왔으니까 무서워서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정말 진심으로 이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최인데 최봉법을 했는데 선생님 치면서 막 웃으면서 최땡땡 씨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러는 선생님 혹시 우리 서장님도 탈북했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서장님 너무 많이 아프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여기서 그때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정보로 훅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한 8년 살면서 그 여러 방송에 나가서 그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조사기관에서 전문 조사를 기본으로 하는 뭐 프로파일러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조사 기법이래요. 그 조사 기법에 당한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만큼 북한에서 엄청 많이 알고 계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그분이랑 진짜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거든요. 커피를 제가 지금 항상 이 바닐라 라떼 하면 카라멜 마끼아토만 먹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다 입을 고착시켜 주신 분이 그 국정원 선생님이세요. 너는 아메리카노 아직 못 먹어. 너 아직 자본주의물이 덜 들었어. 그러면서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이제 사주셨는데 이게 약간 믹스커피랑 비슷하면서 너 입맛에 맞을 거야 라고 하고 사주시면서 모르겠다 이거 혹시 평생 또 이거만 마실 수도 있는데 막 이러면서 사주셨던 게 이 카라멜 마끼아토인데 아직도 그거 마시고 있거든요. 선생님 저주를 걸어놔가지고 선생님이랑 그날 같이 외출을 나가는 날이었는데 정문을 딱 지나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저를 이제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내보냈는데 그 화장실에 신기하게 그 오래된 비데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 처음에 그 비데를 처음 봤어요. 볼일을 보고 물을 내려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물이 이제 우리 변기에 이렇게 물탱크가 달린 물 그게 아니고 이렇게 수압으로 푹 내리는 이제 휴게소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탱크가 없는 이렇게 내리는 철로 이렇게 된 보튼식으로 된 그런 변기였는데 나는 설마 그게 물 내리는 장치라는 생각 아예 못했어요. 그런 변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물 내리는 버튼이 이게 이 비데 옆에 여기 이거 있잖아요. 여기 어디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물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변기 그 버튼을 진짜 열심히 이게 봤거든요. 근데 뭐 그림에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뭐 일단 무슨 무부 비데 무슨 비데 이렇게 써놨는데 도대체 한글을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한참 거기에 앉아서 화장실 간 애가 한 15분 동안 안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제 찾으러 왔더라고요. 한 3시 너무 이제 바쁘니까 나갈게 하면서 물을 못 내리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서 그거 눌렀는데 그냥 이렇게 변기물이 이렇게 쏘더라고요. 엄마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이 선생님 또 그 안에서 무슨 난리 난지라고 왜 그래요? 옷에 다 튀었죠 뭐. 그리고 결국 물 못 내리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여기 이게 다 켰잖아요. 너 이거 왜 그래? 그래서 이상한 거 눌렀는데 너 혹시
비대물 맞았니?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이제 나가서 써보면 알게 될 거라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비대랑 안 좋은 추억이 있었죠. 그래서 비대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대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변기물 벼락 맞고 막 그랬던 적도 있고 선생님 자체가 되게 저를 막 버거워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막 핑퐁 탁구알처럼 너무 튀니까 갑자기 그 조사를 하다가 선생님 저 너무 우울한데 산책하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이 또 아이고 산책 나갑시다. 산책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면 이제 그 국정원 그 건물 외벽이 유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새가 굉장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부딪혀서 죽어요. 이렇게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 선생님 이 새는 왜 죽었어요? 선생님 이건 무슨 꽃이에요?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그 두려움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던 애가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다 호기심 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은 새를 보고 왜 죽었냐고 물어볼 때 자기가 너무 황당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저거 가서 튀겨 먹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대요. 그 새 떨어져서 죽은 새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대한민국 그 이런 내촌이 쫙 흐르는데 이만한 잉어가 이렇게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신발 벗고 선생님 잠깐만요. 해가지고 물고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좀 잡아가지고 올게요.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돼요. 막 그리고 비둘기를 이제 처음에 저기 소래포구에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비둘기가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내가 엄청 따라가도 날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둘기를 진짜 잡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확 잡았는데 뒤에서 진짜 국정원 선생님이 아저씨 그거 바이러스 덩어리인데 당장 놔주세요. 그래서 선생님 나 이거 잡았는데요. 이거 가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막 그런 레퍼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무 버거웠다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그 약간 두려움 절반에 자신감 없던 애가 자기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활발한 모습을 되찾는 거를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 그 국정원 그 조사 기간 몇십 년 그 인생에 굉장히 인생의 나무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아빠처럼 아빠의 마음으로 진짜 엄청 많은 걸 챙겨주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떠나 보내셨어요. 하나원으로. 그래서 그때 그 90일 기간이 저한테는 그 국정원 그 90일 조사 기간이 없었으면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처음부터 따뜻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구나라고 믿고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정원 선생님이 저한테 준 그 영향력은 진짜 그 지금 사는데 굉장히 그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선생님이 인생에 잊혀지지 않는 분이죠. 뭐 할 수가 없겠죠. 제가 맨날 국정원 선생님 디스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전화가 안 오세요. 너 나 그만해라 막 이럴 법도 한데 안 오세요. 제가 원래는 조사 기간이 예정되어 있기는 뭐 2주? 막 이 정도로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13명이 넘어온 이후로 제가 정말 대담하게 첫 번째로 넘어온 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 저를 딱 보면서 야, 이 강 큰 애가 누군지 얼굴 좀 보자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식당의 분위기를 그 13명이 간 다음에 북한 식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지금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그 정보들을 제가 다 갖고 왔었거든요. 그거 첫 번째고 그리고 그거만 하면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연락처에도 있었대요. 그러면 이게 조사 기간이 조금 더 생각해볼. 근데 보니까 아빠도 또 이상한 데 있었어요. 또 해보니까 친척 가족 중에도 8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기간이 거의 90일 만기가 된 거죠. 근데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그 얘기 하셨어요. 너 90일 받아야 된다고. 90일, 너는 90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왜 나는 90일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특별하게 넘어온 케이스라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랑 아예 분리를 해서 저는 층이 아예 다른 층에다가 갖다 놓고. 애국가는 언제 처음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밤새껏 못 자고 해가 이렇게 동틀 무렵에 정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그 징 소리 알죠? 피디님 쫙 하더니 동해물과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봤더니 그 애국가더라고요. 그 애국가를 오전 6시랑 저녁 10시에 틀어줘요. 저녁에 부르는 애는 남자애가 불러서 되게 듣기가 좋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합창으로 하는데 진짜 그 노래를 맨날 6시에 듣는데 진짜 나 진짜 저거 좀 꺼주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 애국가를 나도 모르게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때 정체성 혼란 2번째가 왔는데 뭐야 내가 굴복한 거야? 내가 변절한 거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때 이제 그 애국가를 같이 힘차게 불렀던 기억이. 한국에 오면 15분이면 다시 볼 수 있다고 약속했던 남편을 180일 만에 만나고 어떤 감정이셨나요? 조사만 90일이고 하나원에 또 가야 돼요. 하나원이라는 곳에 사회정착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12주를 맞춰야 되거든요. 거기서도 90일, 180일. 저보고 15분이면 자기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진짜 내 앞에 6개월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만나면 진짜 때려주고 싶었어요. 왜 거짓말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이렇게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돼요. 근데 정말 특별한 케이스라 저는 남편이랑 한번 만나게 해줬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그날 이제 그 양복을 빼입고 왔는데 그때 저를 이제 3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우니까 저보고 정말 이렇게 두 손을 벌리면서 수혜야 한 번만 안아보자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뭐라 했잖아요. 안 돼요. CCTV 있어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 신랑이 엄청 화났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딱 한 번 만나고 하나원에서도 아예 면회가 안 되고 대신 하나원에서 뭐를 했냐면 전화 연애를 했어요. 하나원에서는 전화가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 아직도 모셔놓고 있는 게 2만 원짜리 카드를 사서 공중전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카드가 200장이 넘어요. 그러니까 카드만 쓴 게,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청 제가 카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200만 원을 넘게 썼어요. 200만 원을. 그러니까 100장을 넘게 샀다는 거죠. 근데 57장인가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훗날에 만약에 내 자식이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열렬히 사랑을 했다 이거 증거물을 남겼는데 하나원에서 이제 전화 연애를 하다 보니까 그냥 그동안 북한 식당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하고 나 이제 나가요 해서 디데이가 3일 남았는데 그 3일 남기고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을 너무 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은가싼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하나원을 나갈 때 이제 그 지역별로 다 버스가 와가지고 저희를 이제 지역까지 데려다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랑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제가 집을 이제 국가에서 주는 LH 아파트를 포기를 하고 남편이 있는 이제 인천으로 가는데 다이렉트로 아예 인천 그 남편 사는 집 앞으로 그 동사무소 앞으로 저를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내렸어요. 다른 사람들 다 데려다 주고. 근데 그 동사무소가 이렇게 둔덕길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데 벌써 이 등치가 보여요. 근데 있잖아요. 이때까지 이 사람이랑 넘어왔던 수많은 그 시간들, 그 고비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문이 탁 열리고 내가 그 뒤에 이제 백팩을 맸었는데 그 백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우리 국정원 선생님이 챙겨준 돈다발. 그게 제가 그때 뭐 은행이나 뭐 신분이 이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현찰로 챙겨주셔가지고 그 돈다발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백팩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 무거운 백팩을 메고 그 둔덕 저기에 서 있는 그 남자한테 뛰어 올라가는데 그게 한 20m 되나? 뭐 한 10m 되나? 근데 뛰어가는 순간에 내가 북한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캄보디아에 넘어와서 이 수많은 시간들이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가자마자 달려가서 이렇게 안겼죠. 그랬더니 이제 너무 고생했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그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저를 기다려준 거잖아요.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거기서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가
저희 집 동사무소 앞이거든요. 동사무소 사람들 다 쳐다봤어요. 저 뭐하네, 영화 찍나.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신랑 신우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었거든요. 축하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우리 북한 탈주민들이 이제 그 사회에 나오면 신변보호 담당관들이 붙어요. 근데 그 신변보호 담당관들이 이제 나와 계신 줄 몰랐죠, 거기에. 다이렉트로 그쪽 그 지역을 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다 보니까 그 경찰서에 그 한다 하는 간부들은 다 나와 계셨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나는 남편한테 가서 와락 안긴 거죠. 그래서 잘났다고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벌써 9년째신데 어떠신가요? 진짜 할 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뭐냐면, 저는 북한 사회를 살아봐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 감동을 받냐면, 내가 겨울에 그 온수난방되는 방에서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고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 일상의 모든 게 저한테는 다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서 이런 거는 뭐 일상적으로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당연한 거를 이루기 위해서 대한민국도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고생을 사서 하면서 내 후대들한테는 그 고난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부모들이라고 왜 자식들한테 이렇게 좋은 거 물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는 지금 딱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나라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냐 국민이 아니냐를 이제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이 국민의 삶의 질이 차이 나는데,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투쟁과 그런 거를 이제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선배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고, 그거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후대들은 정말 복받았다. 나도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삶을 뭐 눈 뜨자마자 이렇게 겪었으면 저도 모를 일이거든요. 근데 북한이라는 사회를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닿는 게 다른 사람들보다 배로 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감사한 게 나의 남편한테 감사하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여자들은 뭐 다이아몬드를 뭐 몇 불을 받냐, 프로포즈를 어떻게 받냐, 이런 게 뭐 결혼할 때 뭐 그런 걸 따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여자도 받아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선물을 받은 여자다.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선물해준 우리 남편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장 그 아끼는, 그리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한테 대한민국 이란 나라를 줄 수 있었던 게, 그게 엄마로서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왜냐면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내가 그 북한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신 그 선배들의 그 넋을 이어서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뭐 헬조선이다. 여기서 이제 뭐 경쟁 사회고, 이렇게 물론 그런 고민도 있겠지만 이 원초적인 이 대한민국이란, 그러니까 이 근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만 해도 축복이다. 나는 그래서 그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영상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좀 해주셨으면 생각이 듭니다.